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대학의 미래형 교사학습 모델 개발의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진주교대 국어교육과의 김종윤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는 수업 패러다임이 변화에 따른 초등국어 수업의 교사학습 방향 탐색으로 정하였습니다. 더 좋은 수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대답은 역사적으로 탐구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업에 대한 철학과 접근 방식은 진화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이후 에듀테크의 발전으로 또 한 번 수업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본 강의에서는 이러한 수업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대학의 미래형 교사학습 모델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제고하고 실제적인 학생들의 수업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지난 1년간의 노력을 초등국어 교육의 수업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러다임은 미국의 과학 철학자 토마스 쿤이 만든 용어로서 과학자들이 과학적 탐구나 진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통의 인식 체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만든 용어입니다. 수업 패러다임은 일종의 운유로서 사람들이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인식의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수업 1.0, 2.0, 3.0과 같은 말들은 제가 편의상 구분한 용어입니다. 수업 1.0은 전달식 수업을, 수업 2.0은 구성주의 수업을, 수업 3.0은 테크놀로지 활용 수업의 모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근대화 수업 이전에도 교육은 존재하였습니다. 왼쪽의 장자나 오른쪽의 소크라테스를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예전에는 지혜로운 현인에게 가르침을 듣는 것이 수업의 형태였습니다. 제물론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는 설결이라는 사람이 선생에 해당하는 왕에게 물어봅니다. 보편적인 인식이 가능한가요? 왕에는 대답합니다. 사람은 습한 데서 살기 어렵지만 미꾸라지는 그렇지 않으며 사람들이 미인이라고 칭하는 모장과 여희를 동물이 보면 무섭다고 도망간다고요. 즉 왕에는 우리가 가진 인식이 다른 이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음을 반문하면서 가르침을 줍니다. 이와 같이 근대화된 교육 이전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뛰어난 스승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게 되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공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한 반에 사람들이 많지요.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그 이전 세대일 것입니다. 한 명의 교사가 많은 이들에게 지식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고자 한 시대에 어떤 수업이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업 1.0 패러다임이라 부르고자 합니다. 수업 1.0식이라고 볼 수 있는 20세기 초반에 행동주의라고 하는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 모색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생각하는지 관찰하거나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블랙박스라는 상자로 두고 학생에게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야 어떤 향상된 성적이 나오는지가 탐구되었습니다. 즉 효과적인 칭찬, 교수법, 훈육 등을 찾으면 그것이 좋은 성적으로 나온다는 패러다임이었지요. 실제로 연구자들은 다양한 교수법을 바꾸고 변화시키면서 수업의 최적화된 공식을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칭찬을 몇 번 해야 하는지, 발문을 어떻게 하는지, 학생의 대답을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어떤 방식의 질문을 해야 학생이 성적이 오를 것인지를 과학적으로 접근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렇게 공식을요. 이 수업 1.0 패러다임은 효과적인 교수법을 모색하여 수업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효과적인 교수법이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지적 능력, 성장 배경, 문화 등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효과적인 교수법이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보장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리하여 새로운 수업 패러다임이 모색되기 시작합니다. 수업 2.0 패러다임은 구성주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구성주의란 학습자가 지식을 외부에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여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고 이해하여 사회적 소통을 바탕으로 하여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아래 왼쪽 그림을 보면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이 외부의 내용과 일치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아래 오른쪽 그림처럼 불일치할 경우 외부 지식을 거부하거나 혹은 우리가 가진 지식을 수정하게 됩니다. 즉, 수업 1.0에서 말했던 블랙박스라고 하는 잘 모르는 상자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높아진 것이었습니다. 수업 2.0 패러다임은 구성주의를 배경으로 하여 학생에게 의미 있는 수업과 학생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의 의미 있는 대화나 상호작용이 학습의 중요한 요인임을 밝혀내었습니다. 이때부터 배움 중심 수업, 학생 참여형 수업, 협동학습 등이 더욱 강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수업 2.0 패러다임은 최근의 교육 이론에 부합한다는 점, 기존의 강의식 수업보다 재미있으며 학생의 능동적 참여 학습을 이끌 수 있다는 장점이 밝혀졌습니다. 다만 수업 2.0 패러다임이 학교 현장에 적용됨에 따라 기계적인 모둠 활동 등 활동을 위한 활동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상호적 상호작용을 위한 준비 등으로 이 방식만이 효율적인 수업인지에 대한 고민도 다소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였습니다. 즉, 대면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에 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일부에서만 연구되고 적용된 에듀테크, 블렌디드 수업 같은 방식들은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선생님들은 적응하시고 수업의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교대도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줌, 패들렛과 같은 도구나 메타버스의 확산이 본격적으로 우리 현장에 영향을 미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저는 수업 2.0 패러다임에 에듀테크 기술이 접목되어 수업의 변화가 모색되기 시작한 것을 수업 3.0 패러다임으로 부르고자 합니다. 에듀테크의 활용은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실제 세상이나 학문 내용 등을 언어로 강의하는 것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진주성이라는 개념을 배우고자 한다면 이를 언어화, 추상화하여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간혹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진주성을 방문할 수는 있겠으나 교대 강의에서 많은 체험을 하는 것은 쉽지 않지요. 그런데 에듀테크의 등장은 실제 세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줍니다. 교사나 교수에게는 학생들을 가르칠 카드가 언어적 전달 외에 하나가 더 생긴 것입니다. 다만 국어과는 언어 능력 신장 목표의 중심 교과라 이런 방식을 적용하는 데는 약간 제한점이 있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수업 3.0 패러다임의 장점과 단점들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작 단계여서 우리는 아직 그 가능성과 한계를 아직 다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진주교대 미래수업 역량 프로젝트에서는 예비 교사들의 미래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동연구원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를 그리면서 수업 3.0을 고려하여 수업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어과 수업에서 에듀테크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에는 아직까지 제한이 된 지점들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국어 수업에서 직접 글을 읽고 쓰고 발표하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에듀테크의 활용을 주로 패들렛을 통한 생각의 공유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보통의 제 강의 수업 중간에 쉬는 시간입니다. 제 강의가 지루해서인지 아니면 학생들이 피곤해서인지 전달식 강의에서 지친 우리 학생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토의와 토론을 준비할 시간을 주면 활발한 학생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한번 잠시 학생들의 토의 모습을 볼까요?
평소에 수업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강의 외에 활동 과제를 주면 학생들은 개인 혹은 모든별로 과제를 읽고 탐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은 토의와 토론을 통해 내용을 정리하고 패들렛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공유하고 발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거쳤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한 학기의 마지막 즈음에는 교수학습 과정안을 설계하여 발표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교수학습 과정을 직접 설계하여 발표하고 동료 학생들은 발표 내용을 직접 질문하거나 패들렛의 발표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럼 한 학생 발표팀의 발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학생들의 편지를 직접 지역 농민분들께 전달함으로써 지역과 연계된 수업을 계획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 도입 단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급 학생들이 학교 텃밭 체험 활동 경험을 수업 전에 했다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할 것이고요. 학생들은 국어 수업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하여 발표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수업을 설계하기도 하고요. 에듀테크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초등 국어과 교육과정 수업은 기초 과목에 해당하여 학생 발표 시 에듀테크를 강조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여기 있는 사례처럼 에듀테크를 활용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 학생 모듬은 메타버스 체험을 통한 기행문 쓰기 아이디어를 수업 설계의 아이디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하여 공감하는 대화를 나눠보는 활동을 수업 설계에 반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발표 후에 동료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패들렛에 적으면서 공유하게 됩니다. 지금의 예시는 일부 패들렛의 내용을 옮긴 것입니다. 학생들은 동기유발 예시 제공, 수업시간 흐름, 개념학습 여부, 지도 방식에 대하여 다양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피드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테크놀로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한 학생 모둠이 성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업 설계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다양하게 검토한 후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학습 과정안에 대한 방식은 이전에 있는 수업 형태와 동일하지만 다양한 학생들의 내용을 듣고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초등 국어과 수업에서 에듀테크가 활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수업 패러다임의 전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진주교대 미래형 교수학습 모델 개발 사업은 수업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추어 조금씩 수업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초등국어 수업에서 살펴본 에듀테크의 활용은 작지만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더욱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업의 성패가 학생들의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생각, 동료 간의 협업과 참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수업의 방식이나 에듀테크의 활용은 이를 지원해주는 수단입니다. 새로운 수업 패러다임 전환 시기에 단순한 에듀테크의 활용을 넘어 진지하게 수업의 변화를 위해 앞으로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